공부가 너무 오래 중치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고, 지금 그 상황이 어떠냐면, 제가 몇 년을 이렇게 참석했는데 제대로 있는 제 안에 있는 갑갑한 것들을 질문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 갑갑한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본 것 같고, 멘토님이 환자가 됐으면 환자로서 의무를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도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도 질문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고, 계속 오늘 본문도 들으면서 그 본문 뭐 두세 개 정도만 듣고 이렇게만 되고, 이런 동안고 기간 동안에는 많은 본문을 듣고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, 그마저도 매일 제가 본문도 뭐 두세 개 이렇게 듣고 있지만 차 운전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집중 안 하고 듣는 경우가 되게 많고, 사실 깊이 듣는 게 아니라 흘려 듣는 경우가 지금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 재미가 사실 없으니까 이 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고 계속 약간 겉도는 느낌이 지금 사실 많이 듭니다. 이게 약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증상이고, 이제 두 번째 증상은 제 안에 너무 혼자 갇혀있는 약간 일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, 이제 제 앞에 있는 와이프 앞에도 소통 안 하고, 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도 안 끄집어내고 계속 제 혼자 잣대대로 생각대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,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이제 일본어 공부한답시고 혼자 컴퓨터 보면서 혼자 크게 큰 목소리 따라하고 있었거든요.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예전에 제가 안 됐던 것들이, 이제 언어 공부를 해야겠다, 이제 본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못했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 꽂히면서 계속 이제 소통하지 않고 저 혼자만의 울타리 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, 이제 매달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은데, 이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돈 아끼려고 돈 좀 더 아껴야지, 돈 안 쓸래야지, 계속 이런 약간 쫌생이 같은 생각이 계속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에너지고 이제 돈이 내 거라는 제가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데, 그런 것들이 이제 내적으로 계속 제 자신을 좀 꼬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들어온 돈도 제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, 자연의 이치로서 돈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풀었으면 좋겠고, 제가 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멘토님의 좀 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이걸 좀 풀려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뭘 해도 재미도 없어. 성장할 때 좀 문제가 생겨요.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먹고 자랐냐면 인류의 지식과 문화를 다 먹었잖아요. 사상, 철학까지, 기술까지 다 먹었거든. 그럼 엄청나게 지금 성장했는데,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지금 얼마가 지금 흘렀냐면은 수천 년이 흘렀어요. 그러니까 1차 대전,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가 우리가 전부 다 30% 성장했는데, 이 선천시대 30% 성장할 때까지 뭐 했냐면 인류가 전부 다 희생을 해서 전부 다 지식과 문화, 사상, 철학, 기술까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어요. 그럼 인류는 전부 다 노력을 해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는데, 누가 지금 역할을 아직 안 하고 있었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 역할을 안 하고 있었어요.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했냐면, 옛날에 저 삼국시대부터 뭐 좀 전쟁 좀 하고 땅 따먹게 하고, 또 조선시대 넘어오고 뭐 고려 넘어오고 뭐 통일신라 오만 걸 좀 다 거쳤는데, 뭘 지금 하라고 지금 이렇게 거쳤냐면,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할 게 없었어요. 왜? 지식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화 있는 것도 아니야. 대한민국의 멘토니 문화가 얼마나 많은데, 저기 상감청자부터 해가지고 저거 하얀 뭐 있잖아, 백자부터 해가지고 분청사기부터 해가지고 뭐 가야 문화도 그 통일신라 문화도 금관도 막 그 금동 미륵 보살 방가상 백제 그 어마어마하게 잘 만드는데요. 이게 문화가 아닙니까? 이건 우리 조선시대에 아니면 과거 고려시대에 통일신라도 우리 선조님들이 좀 다 살았던 그 시대 생활상을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지금 전해진 게 지금 많이 없어요. 일부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그 시대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지 우리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거든.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문화를 찾아야 되는데,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성장을 좀 시키는 거죠.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지식과 문화, 기술을 갖다 개발시키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혈통만 보존했던 거예요. 그러면 혈통을 왜 보존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후천시대에 뭔가 역사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혈통을 좋게 만들어야 돼. 이게 무슨 말이냐면 DNA, 유전인자를 아주 뛰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.
그럼 국제 사람들의 혈통이 아주 뛰어나요?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. 그런 재주만 전부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제일 많이 쳐주냐면은 재주를 갖춘 사람. 막 일본 같은데 우동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. 그럼 뭐 3대째 우동 만들고 있어요. 이 사람은 최고라. 기술도 있죠. 돈도 잘 벌죠. 그러면 저 미국이나 저 국제사회에서 뭐냐면 뭐 어떤 로켓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든지 어떤 재주 있다든지 아니면 뭐 미켈란젤로처럼 아니면 그거처럼 미술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베이토벤처럼 음악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자코메크처럼 막 조각을 힙입해가지고 멋진 조각상을 만든다 이러면요 국제사회는 뭐냐면 이 사람을 전부 다 최고 영웅으로 쳐줘요. 왜 이 위에 사람이 없거든. 왜? 이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재주 이 재주를 갖다가 최고 어떻게 돼 전문가로 이루면요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가장 높이 영웅 치기 때문에 그 이상이 없는 거야. 그러면 지도자 있었어요? 없어요.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최고 전문가로 다 성장을 시켰는데 그렇게 다 된 거야. 그럼 나중에 지도자들이 나와줘야 되잖아. 그 지도자들이 누구예요? 대한민국에서 전부 다 혈통을 보존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인류이 전부 다 지도자로 온 거예요. 그래서 30%올 때까지 2차 세계대전까지 엄청나게 수천도 전부 다 희생을 하면서 이 지식과 문화를 다 만들어 놨던 거죠. 자, 전쟁이 끝났어요. 자인해서 필요 없는 사람은 다 정리해서 다 보내고 필요 있는 사람은 다 남겨놨어. 필요 없는 사람은 뭐냐면 질량이 너무 낮은 사람, 또 너무 무식한 사람, 아니면 내가 엄청나게 똑똑하게 자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나중에 성장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싹 정리를 했던 거죠. 그럼 어떤 사람만 남았어요? 어중간한 사람만 딱 남겨놨어. 어중간한 사람. 좀 착한 사람들이죠. 이 사람들 딱 남겨놓고 이제 후천시대에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 딱 만들어 놓은 거야. 그럼 미래를 열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부 다 적을 만든 역사를 만들었어요. 그럼 수천 년 동안. 그럼 적을 만들었는데 그럼 적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고 이제 연구를 좀 시켜야 되는 거죠. 그 연구를 시키기 위해서 뭐 했냐면 이제 383을 다 끊었고 이제 포탄이 날아오는 것도 멈추고 총을 서로 쏘가지고 적을 만드는 것도 멈추고 공산과 민주의 이념을 쫙 어떻게 돼? 대한민국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실험대 무대를 딱 만든 거예요. 뭐 하라고? 연구하라고.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연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공산민주가 맞는지 아니면 자유민주가 맞는지 아니면 자본주의가 맞는지 정확하게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풀지 못한 모든 난제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전부 다 어디에 갖다 놨어요? 대한민국에 탁 놨어요. 누가? 하나님이가.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 어땠냐면요. 우리가 막 옛날에 막 성장할 때 뭐 6.25 전쟁 일어나가지고 뭐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놨잖아요. 그 쑥대밭을 만든 사이에서도 우리가 뭘 했냐면은 학교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. 누가? 하나님 그렇게 작업을 한 거야. 하늘의 공사 때문에 엄청나게 작업을 하는데 학교를 갖다가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또 뭘 만드느냐면 학교를 만든과 동시에 나중에 기업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. 대한민국에 기업이 생긴 게 이때 처음이라. 그때 삼성, 현대, LG들이 막 이제 막 싹이 막 꿈틀 때야 이렇게. 그러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막 성장하면서 뭘 만드느냐면 이 사람이 또 미래를 준비하는데 나중에 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초등학교부터 들어갔는데 이 하얀 손수건에 코딱지 묻혀가 들어갔잖아요. 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하냐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. 그러면 교육을 시키려면 뭘 만드냐면 연수원을 또 20년 동안 엄청나게 만드는 거야. 그럼 학교를 갖다 20년 동안 만들었죠. 초등학교 때 입학해가지고 내가 배우는데 그 다음에 기업체, 대기업들이, 중소기업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또 엄청나게 또 연수원을 막 만든 거예요. 왜?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. 근데 희한한 게요. 하늘에서 작업한 게 있어.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국민교육 현장 있잖아요.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사람이 이제 그 하얀 소송 안에 코딱지 묻혀있는 사람이 피죽도 못 먹는 사람, 그 당시에 먹을 것도 없었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한테 뭘 가르치냐면 학교 선생님이 국민교육 현장을 가르쳤어요.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늘의 공사거든요.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정확하게 말하는데 그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말이 1대부터 2대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돼? 막 소리 내서 막 읊조리기는 읊조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. 박정희 대통령이가 60년대 국민교육 현장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. 뭐 조상의 을을 빛내고 막 했는데 엄청나게 몇 절까지 애웠지만 핵심은 하나, 둘, 셋, 네 개밖에 안 되거든요. 요 네 마디를 전부 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부 다 국민교육 현장을 엄청나게 길게 만들어놨던 거야.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. 조상의 을을 빛내야 되고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안으로 뭐다 하면 자주 독립을 확립하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인류 공룡이 이바지하라 했거든요. 요 몇 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민교육 현장을 갖다가 누가
박정희 대통령 때 그냥 막 우쭐리는 거야. 그럼 이제 박정희 대통령 요 말 하고 나니까 전부 다 학교에서 뭐 한 거야? 전부 다 지침으로 다 내려온 거야.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장하는데 훈시로 내려온 게 바로 뭐냐? 학교마다 전부 다 전달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욕을 갖다가 훈시를 갖다가 낭독을 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전부 다 받아가 전부 다 뭐 했냐면 아침에 가면 무조건 이제 숙제 검사 안 했어요. 내 기억에 숙제 검사 한 게 없어. 숙제 검사 안 하고 뭐 하냐면 우리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때 교복을 입었으니까 교복을 딱 입고 하면은 뭐 하냐면은 용모 검사 딱 하고 이 화이트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됐는지 세탁해 요거 검사하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딱딱 선생님 지명하는 거예요. 오늘 너 개똥이 나와. 개똥이 나와 뭐 했냐면 국민교육 현장 전부 다 엎줘봐. 요거부터 했다니까. 숙제 검사 안 했어요. 그냥 숙제 검사 기억이 없어. 숙제 해도 그만이야, 안 해도 그만이라. 근데 선생님이 몽디를 들 때는 뭐냐면 국민교육 현장을 갖다가 못 외울 때 어떤 사람은요 똑똑하게 잘나서 엄청나게 잘 외운 사람이 있어. 어떤 사람은요 암기가 안 돼. 그게 나라. 암기가 안 돼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아야 돼. 그래서 하는 말 선생님이 뭐냐면 자는 용모는 굉장히 단정한데 항상 깨끗하게 그것도 내가 전체 세탁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세탁 그게 없어가지고 요거 그냥 지혜롭게 요 화이트만 하얀 칼라만 어떻게 딱 물로 싹 씻어가 요거만 싹 검사 싹 받은 거야. 근데 내가 뭘 못했냐면은 그 국민교육 현장을 갖다가 엎드리는 것을 못했어요. 암기가 안 되는 거야. 근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이게 암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타는데 뭐 다 외우는 거예요. 그냥 통째로. 이렇게 통째로 외운 사람이 바로 뭐가 됐냐면 운동권 학생이 된 거야. 그러면 대한민국에 뭐가 지금 실험돼 왔어요? 공사민주화, 자유민주, 자본주의. 전 세계에서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전쟁을 1차,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엄청나게 적을 만든 이 역사를 가지고 인류가 평생 풀지 못한 이거 갖다가 전부 다 이념을 풀어야 돼. 왜? 전부 다 이념 전쟁을 했던 거거든. 근데 이 이념 전쟁 자유민주와 공사민주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전부 다 어떻게 학교로 들어갔어요. 대학교 그 당시에.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뭐 했냐면 어떤 사람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 전부 다 뭐 했냐면 공사민주라. 정부가 이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뭐 대통령 하야시켜야 되고 내려야 되고 뭐 군부 저것도 하는 꼬라지 마음에 안 들고 군부도 다 내려야 되고 막 오만 것들이 돼. 그럼 정부에서 뭐 했냐면은 이 이념을 논하는 사람한테 나라를 안 뺏기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거예요. 왜 나라를 보존을 해야 되는 거다. 근데 그 당시 뭐냐 전부 다 공사민주가 전부 다 엄청나게 전부 다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공사민주가 성공했어요? 아니면 자유민주가 성공했어요? 공사민주가 성공한 거거든.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거를 지금 공부하라고 정확하게 이제 대학교에 다 들어왔던 거예요. 근데 똑똑한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야 공사민주를 갖다 부르짖으면서 전부 다 데모하고 운동권 학생들이고 저기 막 체류탄 날라오고 막 무서워가지고 도성에서 처박혀가지고 막 한마디 말도 못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 누구냐면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를 전부 다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. 그럼 공사민주를 비롯했던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갖췄는데 이 사람들이 크게 성장했느냐? 그때부터 요거는 맞다 저거는 틀리다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장이 더 이상 안 하는 거야. 대학교에서 지식 모았던 게 다라. 요거 가지고 나중에 뭐 했냐면 이 사회가 공사민주가 성공하다 보니까 대선했어요. 승리했어.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냐면 우리는 노동자를 위해 산다.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사는 척 하면서 노동자를 위해서 사는 척 하면서 뭐 해서 전부 다 투표하면 정치권을 전부 다 장악을 다 했어. 그 당시에 뭐가 다 장악했어요? 좌파들.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. 근데 밖으로 표현할 때는 멋져요. 이 사람은 전부 다 공산민주를 갖다 불리던 사람들이거든. 공산주의거든. 공산주의 뭐냐면 저 잘 사는 놈도 부자들 것, 있는 거 다 빼들어가지고 전부 다 누구 다 나눠준다 이렇게 된 거야. 이거 참 멋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 뭐라 했냐면 공산민주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민주주의란 말을 썼어요. 공산을 싹 빼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, 근데 학생들도 뭐냐, 거기 전부 다 휩쓸리는 거야. 왜? 공산민주에서 공산당은 나쁜 거잖아요. 옛날에 글자 이승보이가. 공산당은 나쁜 거예요. 다 알잖아요. 알기 때문에 거기 휩싸이지 않는데 왜 대학생들이 전부 다 그렇게 서울대 철학생들이 많이 휩싸였냐면은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니까. 공산을 싹 빼보고. 그 민주주의는 좋은 거 아니에요? 너무 좋다 보니까 대학생들부터 해가 전부 다 사회 지식인데 전부 다 그쪽에 다 편을 다 들었던 거야. 좌파들 편을. 아, 저 사람들이 말이 맞다. 부자들 너것만 잘 살면 안 되지 않냐. 너거 있는 거 전부 다 빼들어가지고 세금도 너거 많이 내고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 거다 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, 노동자들, 힘없는 사람들, 저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전부 다 나눠줘야 된다라고 정책 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좌파, 공산, 민주주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.